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인 목공 수업하는 김지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력을 쓰지 않고 진동의 원리로 소리가 전달되는 우드 스피커 만들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스피커입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핸드폰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소리가 진폭이 돼서 안쪽 울림통에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판재 4개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지금 요 판재가 앞판, 그다음에 두 번째 판, 얘가 세 번째 판, 얘가 맨 뒷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판은 두 번째 판과 같이 동그라미로 돼 있고, 요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얘는 여기 핸드폰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가는 울림통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모양이 일정치 않고 이렇게 원을 따서 했어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리가 울렸을 때 이렇게 진동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원을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울림통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도 적게 나겠죠? 반면에 울림통이 커지게 되면 소리도 아주 크게 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스피커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작업은 요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사포에는 이렇게 거치는 입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 근데 저희는 180방에서 220방으로 사용해서 사포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사포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집에서 사포 작업을 하면 엄마나 아니면 먼지 날린다고 어른분들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포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되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한다? 밖에서 마스크 쓰고 나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베란다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무 결방향입니다. 사포는 결방향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면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사각 모서리 위주로 보이는 면 위주로 사포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들어가는 면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원은 이렇게 사포를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미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원 부분하고 여기 테두리 부분만 살짝 해주세요. 특히 테두리 중에서 이런 단면들은 사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울림통 판은 여기 이 부분이 핸드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거친 면을 살짝 해주고요. 요 앞부분은 해주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원의 소리가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사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도 간단히 한번 사포 작업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끝부분은 그냥 테두리만 한 번씩 사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포 작업이 끝나고 나서 물티슈로 집에서는 에어 컴프레서로 해서 에어건으로 공기 힘으로 먼지를 날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 준비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먼지 털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고 나서 스테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테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스테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스테인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컵에다 조금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해서 칠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미리 조금 칠을 해 봤어요. 여기 앞판은 이렇게 전체 앞면 다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뒤에는 선생님도 칠을 안 했어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묻어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은 여기 테두리만 색칠을 해주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테두리 안에도 색칠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덮이니까, 그쵸?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뒷면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뒷면은 이렇게 칠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울림통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다른 색으로 했고 여기 울림이 나오는 여기에도 여기 주변에 칠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부분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앞뒤 지금 선생님 칠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칠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한번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칠하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한 장 남겨놨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는 여기 스테인입니다. 이렇게 스펀지로 해서 조금만 묻히셔서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칠한다고 그랬죠? 나무 결방향대로 일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꾹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죠? 왔다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덜 묻었다 싶으면 이렇게 묻혀서 또 다시 이렇게 너무 많이 묻혔네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자국들은 기존에 본드로 집성한 거기 때문에 집성 자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단면들은 꾹꾹 눌러서 색이 좀 진하게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장갑을 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칠할 때 짐에 있는 비닐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안 껴도 상관없는데 하고 나서 꼭 손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묻혀서 하시고 여기 마음에 안 들고 이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칠하셔서 저쪽 못생긴 면이라고 해서 선생님 좀 그런데 좀 이쁘지 않는 면을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할 때 비닐 장갑 자국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자국이 남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끝에만 살짝 잡으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실 때 이런 자리에 많이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밑에 바닥에 비닐 깔았어요.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이런 비닐이 없으면 그냥 검은 봉지나 아니면 그런 못 쓰는 비닐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집성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성이 들어가기 전에 바니쉬라는 마감제를 바르기도 하고요. 집성이 끝나고 조립이 끝나고 나서 마감제를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거는 집성하기 전에 바니쉬를 바르는 게 완성도가 더 높고요.
마지막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컵에 마감제를 담아 놨고요. 약간 우유 같죠? 그 우유 같은데 발랐을 때 투명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스테인 했던 자리에 그대로 스펀지를 사용해서 똑같이 발라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직접 발라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먼저 발라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선생님이 시험만 보여줄게요. 한번 발라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소하니까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칠했던 자리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돼요. 네. 그래서 바니쉬를 먼저 발라놓고요. 선생님이 잠깐 쉬는 동안에 선생님은 한 번씩 다 발라놨어요. 색이 좀 더 진해지죠? 그죠? 이렇게 발라놓고 발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본드를 먼저 발라놨어요. 조금 선생님이 이런 튜브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선생님 여기 테두리 위주로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쁘게 다 펴줘야 되는데 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볍게 짜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짜주는 게 좋아요. 붙였을 때 삐져 나오면 다 닦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에 동그랗게 한번 해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조립하도록 붙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얘를 두 번째 판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아이고 바니쉬가 좀 묻었네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얘도 여기 테두리에 따라서 이렇게 본드를 붙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 집성하는 과정만 꼼꼼히 해줘도 다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붙어서 조립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왜 조립을 해요? 그러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립하는 이유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게 벌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은 여기 할 때 여기 조금 여유를 두고 있죠. 두고 한 이유가 삐져 나오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꾹 선생님 결국 조금 삐져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본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본드를 발라서 얘는 어떻게 발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전체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요. 바르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이제 조립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튼튼하게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에어타카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저 먼저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붙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이제 주의사항은 타카로 조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만 가시지 않게 사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쁘게 사용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기 본드 삐져 나왔어요 선생님. 저거 선생님 원래 좀 안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물티슈로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하고 할 건데
선생님 요거 마저 붙이는 작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목공 작업할 때 이런 본드 작업만 성실히 꼼꼼하게 하면 굳이 기계가 없어도 다양한 DIY 소품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뭐 잘못한 거 하나 있는데, 선생님도 뭐 하나 잘못했어요. 여기 지금 본드 여기 가운데는 바르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쁘게 발랐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도 실수를 하니까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닦아서 가운데는 저 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줘. 네. 닦아서 하면 되고, 반대로 여기다가 본드만 발라도 돼요. 그쵸?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점점 한두 번만 하면 응용력이 높아져서 잘할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실수해도 완성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바니쉬 작업하고 꾸미는 작업, 마감 사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바니쉬를 미리 한 친구들도 있고 미리 안 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미리 못한 친구들은 지금 한번 바르시고 전체적으로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면 좋고요. 미리 안 한 친구들은 한 번씩 더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한 친구들은 한 번만 더 바르도록 할게요. 아까 바니쉬 바르는 거 선생님 많이 안 보여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발라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이 지금 1차로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발랐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발랐다고 하고 선생님은 그 다음 작업을 설명할게요. 선생님은 이거 잠깐 마르는 사이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은 에어타카라는 기계로 해서 이렇게 심을 다 박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을 몇 개씩 박았어요. 네, 그래서 조립이 다 끝난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조립을 할 수 없으니까 집성만 해서 완성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튼튼하게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3겹만 붙이고 나머지 한 겹은 선생님하고 같이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대면 수업 때 나와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4개 다 붙인 다음에 두꺼운 책이나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 위에 얹어 놓으면 좋고요. 얹어 놓다 보면 본드가 미끄러져서 이게 조금씩 삐져 나와요. 그러니까 직각이 항상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한 30분 정도만 올려놔도 충분히 굳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클램프라는 기계로 해서 고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우리 각 가정에는 이런 클램프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마르면 선생님 한번 칠했으니까 다 말랐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핸드메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아까 사용했던 목공용 본드를 발라서 네. 보세요. 이렇게 벌써 본드가 굳어서 이렇게 발라서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붙일게요, 선생님.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마른 면에다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마감 사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 초벌 사포는 이 면으로, 거친 면으로 했어요. 우리 마감 사포는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천이 있는 부분으로 할 거예요. 마감 사포는 왜 하냐면, 우리가 여기 스테인이하고 바니쉬를 발라다 보니까 여기에 거칠거칠 올라와 있을 거예요. 먼저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거칠거칠 올라와져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거를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만 문질러주면 아주 매끄럽게 돼요. 많이 문질릴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벌써 매끈매끈해지죠? 소리만 들어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여기서 흰색으로 칠한 친구들은 더 살살살 문질러줘야 돼요. 아니면 약간 붉은빛이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스피커 만들기 한번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걸로 다시 만나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